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불과 6시간 만에 철회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부터 4일 새벽까지 우리 국민들은 공포와 코미디가 결합된 이상한 장르물을 시청해야 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국회 통과가 어려운데도 계엄을 강행한 윤 대통령의 무대포 정신이 국민들을 더 기가 차게 만들었습니다. 계엄이란 정부가 총칼을 앞세워서 국민의 삶을 통제하는 수단입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계엄은 총 10번 있었는데 그중 마지막이 전두환 구사정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발령했던 45년 전 일입니다. 5.18과 달리 2023년 12.3 계엄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군과 경찰이 국회를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과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도 적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계속 유지하려 했다면 가장 먼저 국회를 점령해서 계엄령 해제 찬반 투표를 막았었어야 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때 국민들은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국회의사당으로 몰려가서 군인들의 진입을 온몸으로 막았습니다. 이 틈을 타서 상당수 국회의원이 담벼락을 넘어서 국회로 진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군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생중계한 것 역시 무력 진압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중요한 요소입니다. 계엄군이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을 체포하기 전에 국회는 출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위대한 국민의 승리였습니다. 대통령과 국방부가 계엄을 이렇게 허술하게 추진했는지도 의문입니다. 바보들만 모여서 계엄 작전을 짜지 않았다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국민 입장에선 계엄이 무산된 건 천만다행이지만 그동안 대통령실과 참모들이 국정 운영을 이처럼 대충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시질 않습니다. 계엄이 실패한 두 번째 이유는 명분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전체를 반국가 세력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국민이 선출한 시대입니다. 그럼 야당 후보를 찍은 국민 역시 반국가 세력을 지지했다는 것인지 윤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계엄사령관은 포고문을 통해서 언론과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파업, 태업, 집회를 금지한다.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이 즉시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고 위협했습니다. 노동계, 의료계, 언론계를 모두 적으로 돌렸으니 계엄이 여론의 지지를 받기는 더욱 힘들어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택한 이유는 무슨 핑계를 대더라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이날 계엄은 야당과 비판 언론의 재갈을 물리고 권력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한 일종의 친위 쿠데타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무리한 계엄으로 스스로 탄핵 명분을 제공을 했습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고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가 됩니다. 이후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남아있습니다. 국회가 탄핵을 하려면 국민적 지지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 국정 지지율은 5%였습니다. 당시 집권당이었던 새누리당 의원들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했습니다. 반면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에는 탄핵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71%를 넘었고 헌법재판소는 노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 지지율은 20%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권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내각 총사퇴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 계엄을 내란 그리고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탄핵 추진을 이미 공식화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에서 10명 이상만 찬성하더라도 탄핵 소추안은 바로 국회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1980년 계엄은 육사 출신의 한하회가 주도를 했습니다.
2024년 계엄은 육사 출신의 4인방이 주도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계엄군 병력을 동원한 곽종군 특수전사령관, 이준우 수도방위사령관이 바로 그들입니다. 실질적으로 병력을 움직인 곽종군 이진우 사령관은 올해 초 논란이 됐던 김 장관의 공관 모임 멤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야당은 계엄을 준비한 것 아니냐고 추궁을 했고, 김 장관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모임이 알려지면서 윤 대통령의 군대 사조직으로 알려졌던 충안파, 충안고 출신 군인들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당장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안고 1년 선배고, 현재 군부 주요 요직에 충안고 출신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다는 기사가 여러 번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4대 민주화 운동은 1960년 4.19 혁명, 1979년 부마 민주항쟁,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그리고 1987년 6월 항쟁입니다. 이 중 부마 민주항쟁과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그리고 전두환의 12.12 쿠데타가 영화 서울의 봄의 소재입니다. 2023년 12월 3일 계엄은 정치권의 발빠른 대처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저항으로 무산시켰습니다. 한편으론 청년 세대에게 계엄 없는 세상을 물려주지 못해서 기성세대로서 참담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모든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국민이 피땀 흘려서 이룬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죄, 모든 국민을 부끄럽게 한 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됩니다. 생각의 상자 피치였습니다.